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시죠? 네, 이제 일요일 오후가 지나가면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대한 고민, 걱정, 내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될까? 내 종목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이제 슬슬 밀려오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이야기도 듣고, 뭐 보고, 종목도 보는데,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조용히 집에서 많은 것들을 좀 보고 어떤 결론을 내드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첫 번째, 시장 색깔이 변화에 대한 이 확신의 문제. 과연 시장의 색깔이 변한 건가? 갑자기 현대차가 올라오고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 건설주들이 튀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지구력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막 어지럽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결론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악오가 찼다. 목이 찼기 때문에 돌다 돌다 가장 전평가된 현대차로 가는데 이게 과연 연말 내년에 시장에 뭔가 모멘텀 될 수 있을까? 자동차와 이 건설에 대한 이거에 대한 생각? 저는 물음표로 결론이 났다는 거죠.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자동차, 건설, 원전 여기에 대한 추가 상승은 정말 가능한가? 원전이 또 다시 돌아오는데 건설과 엮여서 일단은 물음표다, 세모다.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또 새로운 매력적인 종목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올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빅사이클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마지막 전쟁. 그 서막을 일단 자동차와 건설이 치고 가는데 이들에 대한 지구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세모로 봤다. 막 추격하면서 살만한 건 아니다. 그렇다면 너의 생각은 뭐냐? 나의 생각은 뭐냐? 컨크루전 내 결론은 뭐냐? 여전히 로봇, 네,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내년에 AI. 여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AI 중에서 색깔이 좀 달라져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 대부분 이제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숫자로 지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AI. 돈을 벌 수 있는 하드웨어,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AI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소프트웨어 AI가 시장을 점유하면서 이 장을 끝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생각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다우는 플러스 0.22, 나스닥은 플러스 0.31, S&P는 플러스 0.19.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빠지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나름대로 그런대로 항상 장 초반은 정강후약이죠. 장 초반에 쭉 올랐다가 다음에 한 1시간 이후에 다 뱉어내는 모습, 그리고 장 후반에는 굉장히 많은 변동성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지속되고 있죠. 그만큼 미국 주식 시장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날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미국 연방제도위원회 금리 발표를 앞두고 물가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이며 광보합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아하, 여기서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들어왔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5년 9월 개인 소비지출 PCE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상승, 8월과 비교해서 0.3% 상승한 수치이다. 9월이죠. 10월도 11월도 아니고 9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 9월보다 2.8%, 8월보다는 0.2% 높아졌다. YY로 2.8, 네. 8월보다는 0.2 높아졌다는 거죠. 이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뒷받침해주는 요인이다. 생각만큼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강하지 않았다. 패드워치도 FOMC의 기준금리 25% 낮출 확률을 87%까지 반영했다. 그럼 거의 내리는 게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속 며칠째 지속되는 뉴스로 미국 주식시장이 그나마 빠지지 않고 정강후약에서 그나마 강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요약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글로벌 주간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가 4.4%로 최고죠. 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1.3, 대만 가공과 비슷하고, 네, 인도 니프티 50가 제일 낮는 모습. 역시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 결국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모멘텀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금주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금리 인하와 새 패드 의장 지명 여파. 현재 한국 시장은 이벤트를 대기하며 차분한 상승세를 이어간다. 코스피는 11월 대비 변동폭이 축소되며 안정된 흐름을 12월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지수가 상승하는 반면 약세장과 달리 대기 매수가 견조하다는 강세장의 특징을 반영 중이다.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강하고 외국인도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 유동성 환경은 안정되어 있고 AI 성장 스토리는 확장되면 산타네리를 기대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한국 주식시장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주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12월 FOMC 회의 결과죠. 네, 11일 새벽에 발표되는데 9일에서 12일까지 열리고 10일 우리나라는 11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12월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럼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도표죠. 점도표. 다플롯. 가장 디지털적인 사회에서 아날로그적으로 점 찍는 거에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는 게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점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연준 위원들이 바라보는 장기금리의 방향성이다. 그렇죠? 아울러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된 파월 의장의 후임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자기 FOMC 의장으로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해시 위원장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인물인 만큼 시장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코어 PC 물가지수가 살짝 하락하는 모습. 실업률도 뭐 크게 오르진 않지만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고용시장 부진이 여전히 금리 인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가 계속 빠지는 모습은 굉장히 좀 머리 아픈 일이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논리적 근거는 고용시장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선제적인 금리 인하 정도 이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요인은 AI 시장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물음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면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 이 패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결국 어느 종목을 사야 되는가? 이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AI 전쟁에서 오픈 AI 반격도 강도가 매우 중요하다. 샘 울트먼 CEO가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챗 GPT 모델 고도화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은 TPU 기반으로 하는 구글과 그 다음에 샘 올트만의 챗 GPT 두 개로 압축이 된다. 이는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들의 추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누가 차세대 패권을 쥐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AI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장기 호황을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질, 돈질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지는 자가 지는 거니까. 또한 AI 생태계 확장으로 새롭게 부상할 산업들의 투자 매력도 역시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내년 초에 반짝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바이죠. 저는 여전히 이제 B2C라든지 B2B에서 돈으로 숫자로 찍힐 수 있는 애들은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세일즈포스 이런 애들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인 거죠. 이들이 시장 마지막에 빅사이클의 위너가 될 것 같다. 과연 오픈 AI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네. 올간 다운로드를 보면 챗 GPT가 여전히 1등이고 제미나이가 그 다음이네요. 네. 퍼플렉시티, 딥시크의 퍼플렉시티, 딥시크 이런 종목들이 아주 처져 있는데 챗 GPT와 오픈 제미니하고 싸움이다.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이번에 있다는 거죠. 네. 이번 주 10일 날 오라클, 11일 날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매우 중요하죠. 이 두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AI의 기존 리더들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빅테크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전망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하다. 네. 10일과 11일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엔캐리디 트레이드 자금 청산 여부도 중요하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청산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러면 절대 청산이 안 되죠. 네, 절대 청산이 안 됩니다. 19일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0.5에서 0.75로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데 전 못 올릴 것 같아요. 절대로. 현재 25bp 금리 인상이 전망돼 일본 엔화 가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엔화가 153에서 좀 떨어질 가능성, 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12월은 못 올린다. 특히 2년, 10년, 30년 금리 상승이 가져올 엔캐리디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집중이 필요합니다. 엔캐리드 청산이 나타날 시 글로벌 성장주, 가산자산 등 레버리지가 묻어있는 자산 시장의 가격 하락이 추가로 나타날 전망이 높아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죠. 먼저 1차적으로 한번 나타나서 이들을 뒤통수를 후려 갈긴 거죠. 그러나 제 생각은 다카이 총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실행된 지 얼마 안 되는 여기에 금리 올리면 효과 다 죽는 거죠. 절대로 금리 못 올린다의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의 원인이 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난 거죠. 먼저 달러가 100 근처일 때, 이게 달러 지수가 100 근처일 때 우리나라 이게 엷은 하늘색이 원화의 움직임인데 원화가 거의 1,300원하고 1,200원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의 1,400원, 1,500원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다. 원화 약세는 이번에 좀 예외적인 상황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30년, 10년, 2년짜리 금리가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 이게 옅은 하늘색이 달러 인덱스가 100일 때, 원화는 거의 다 1250원대인데, 지금처럼 1400원이 넘어가 있는 케이스는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해외 투자를 했길래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걸까? 올해 우리나라는 돈을 얼마나 해외에 빠져나갔을까? 올해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9,260억 달러가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9,260억 달러? 우와우. 야, 대단한데요? 해외 주식 투자가 9,260억 달러. 이 중에서 작년 대비 814억 달러가 늘었고, 전부 다 대부분이 이제 기관 투자 자금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개인이 약 70억 달러라는 거죠. 70억 달러. 해외 주식 70억 달러를 올해 10월만 70억 달러를 순매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0월만 70억 달러를 샀네. 7조 가까이를 산 거네요. 25년 11월 순매수 금액이 이미 5조를 넘은 매월 7조를 사는 거죠. 그러면 1년이면 12월 700조. 작년 대비 800조가 늘어났다는 건데, 와, 대단한 금액이네.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전체적으로 9,260억 달러. 10월까지 9,260억 달러. 와, 약 1,000조의 돈이 해외 주식에 가 있고, 매월 7조씩 사는 거죠. 그럼 12달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27에 14, 100조씩 사는 거죠. 1년에 100조씩 해외 주식을 사는 어마어마한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염려할 부분은 확실히 있네요. 그렇다고 한국 주식을 매력을 좀 올려주든지 뭔가 한국 주식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최근에야 이제 좀 올랐는데 아직도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불신하죠. 미국에서 맛을 봤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맛을 보고 언제 빠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것 때문에 다시 해외에 나간 돈이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추가로 돈이 해외로 안 나가려면 국내 주식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올려라. 세금도 좀 깎아주고 뭔가를 깎아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돈이 안 빠져나가고 버틸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자금이 매월 7조의 돈이 1년에 100조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고 지금까지 9,260억 달러, 약 1,000조의 돈이 우리나라 돈이 지금 시총이 3,000조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총의 3분의 1이 지금 해외에 가서 투자되어 있다고 보는 거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 있네요. 네, 하락 요인도 있습니다. 하락 요인도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높다. 좀 조정은 받았지만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이다. 25년 3분기 기업 실적 대비 S&P 500 12개월 포워드 폰은 23.1배로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살짝 조정이 나타나서 극한 상태의 버블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많이 벗어나지는 못했다. 언제든지
고평가라고 누가 찍어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각각 측정 방법에 의해서 퍼가 다르는데 미국이 약 23배, 22.7배, 22.7배 정도죠. 22.7배. 그 다음에 여기가 일본이 16.1배네요. 네. 유럽이 14.8배. 그렇죠? 중국이 12.8배, 한국이 10.1배. 네, 한국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네, 금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금주 그러면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 색깔 변화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스스로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장이 도는구나.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미래 먹거리가 장착된 쪽으로 돈다. 그러면 빨리 쫓아가야죠. 현대자동차를 사든지 그다음 모비스를 사든지 기아차를 사든지 HL 만도를 사든지 뭔가를 사서 쫓아가야 된다. 그러나 이게 일시적이고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멈춰야죠. 쫓아가면 또 터진대. 첫 번째, 자동차주는 새로운 구원자가 될 것인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현명할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저평가된 자동차 업종의 투자 심리 개선은 뚜렷하다. 자동차 업종은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급등하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대미간세 15% 인하의 11월 소급 적용 확정 이후 연일 상승하며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속하고 있다. 자동차 폰은 6배 미만, PBR은 0.5배에 불과했던 밸류에이션 저평가 및 수급 공백 업종이다. 그렇죠? 대미 관세라는 악재 소멸과 함께 기관은 운송 장비 업종을 동시에 순매수하고 수급이 운송 장비로 몰리고 있다. 연말에 이것저것 다 사서 목에다 차서 이익 실현도 하고 줄여놨는데 이제 운송 장비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심리 개선 구간에서는 로봇, 자율주행 전략 변화와 엔비디아, 웨이모 등 글로벌 협업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에서 또 하이브리드 점유율 확대 등이 나타나면서 이런 긍정적 이슈에 시장이 빈 공간에 빈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왜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는 이렇게 매력이 없을까? 글로벌 시각으로 하면 자동차는 내연기관은 독삼사를 사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내 자동차 3사, 2사죠? 네, 2사 거 사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테슬라 거 사고. 굳이 한국 자동차를 살 필요가 전혀 없었죠. 다, 내연기관은 독삼사. 자기 내부에 테슬라 전기차 있죠. 뭐, 내연기관도 하고 전기차도 하는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도 있죠. 그러니 굳이 한국 차를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한국 차를 사는 것은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지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게 보인다. 다음에 자율주행차도 테슬라 같은 걸 사면 되지 굳이 현대차를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현대차가 특별히 매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인데 살짝 이제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수급이 비어 있고 관세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이러한 호재로 이 사람들이 공략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은 일시적이다. 개인적으로 일시적이라고 봤다. 따라가지 말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쫓아가지 말자. 따라서 자동차는 현대차, HL만도,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오토웨이버 등이 올랐는데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특징, 큰 문제는 지구력이죠. 네. 급한 매매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 살 수 없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만 사면 HL만도 정도, 현대차, 기아차, 이 정도, HL만도, 기아, HL만도, 기아보다는 현대오토웨이버 이 정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젠슨왕의 플러팅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렇죠? 젠슨왕이 지난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아침 시장에 젠슨왕이 팟캐스트하고 이제 인터뷰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젠슨왕 CEO가 GPU보다는 전력 공급망 심각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대안이라고 이야기해 본 거죠. 또 한국전력, 효성중공업, LS엘렉트릭, BHI 등이 올랐는데 또 온전건설주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NC 또 LG 계열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데이터 센터 솔루션 분야 협력 강화 기대감으로 LG 계열사가 올랐다. 데이터 센터 냉각기 공급 전망이다. 냉각기 공급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LG전자, LG CNS, LG 에너지 솔루션들이 올랐다. 젠슨항에는 플로팅 간도와 수명의 길이도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늘 지구력 있다. LG그룹이 끼면 무조건 지구력이죠. 네. 그래서 지구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좁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은 현대건설 정도, 현대건설. 효성이나 LS 이렇게 이미 다 올랐고 BHI도 다 한번 먹고 내놨으니까 다음에 LG전자, LG전자 정도, 냉각기 데이터 센터 냉각기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쫓아가지 말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면 당신은 다 싫다. 뭐 자동차도 싫고 뭐 젠슨의 플러팅 관련 종목도 싫고 당신이 그럼 주장하는 종목은 뭐냐? 저는 딱 하나죠. 이번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은 AI 대장주가 결정할 것이다. 어떤 대장주? 2세대 소프트웨어 AI. 그렇죠? 하드웨어, 엔비디아나 이런 하드웨어 AI 아니가 소프트웨어 AI. 그래서 엔비디아 HBM을 가지고 뭘 만들어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네. 이 싸움. 저는 이 싸움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빅사이클의 가장 핵심은 구글, 알파벳, 메타, 세일즈포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구글, 아마존, 세일즈포스 요즘 좋아 보이대요. 구글, 세일즈포스, 아마존 이 정도를 사서 가져가는 거. 구글 정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테슬라는 로봇주, 내년에는 로봇이 왕이다. 그래서 구글과 테슬라 정도 사고, 그 다음에 이번 연말은 좀 웅크리고 있어라. 네, 로봇주를 이미 이제 쫓아가면 안 되지. 이미 이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바이오도 이제 살짝 금이 가기 시작했죠. 네, 펩트론이 금이 가면서 바이오도 금이 갔고, 반도체는 먹고 터지고 하는데 삼성전자 정도. 네, 삼성전자 정도는 괜찮고 삼전은 하이닉스보다 더 매력적이다. 구글, 세일즈포스, 테슬라, 삼성전자. 큰 것은 이 정도. 근데 작은 것들은 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러지? 로봇주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놓고 기다려라.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추천 종목은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천 종목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제가 종목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송을 잃어보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시면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구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입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 연말 이제 본격 내일인데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먹고 터지고 먹고 터기 하다가 저는 20일 이후 연말 다 돼서부터 줍줍하자 내년 5월까지는 큰 장이 마지막 빅사이클의 큰 장이 5월까지는 한번 올 것이다. 네. 그리고 여름부터는 무조건 줄이고 쉬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카페 좀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